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2월 14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은 인플레이션 완화하는 쪽에 기대를 걸었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오늘 상승 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7%가 넘게 이렇게 상승하면서 출발을 해서 그냥 한꺼번에 5일, 10일 이렇게 이평을 그냥 뛰어넘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의 흐름이 그렇게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은 이제 강하게 매도세에 나섰고, 오랜만에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그런 대로 견인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 중립권에서 그 매도 우위와 매수 우위를 오가다가 역시 또 동시호가에서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내놓으면서 결국 오늘도 외국인들은 많지는 않지만 매수 우위를 지킨 것으로 해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오늘 그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612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3,030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3,86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65.64포인트, 그러니까 어제보다 0.53% 상승하는 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0.7%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은 오늘 좀 되게 복잡했어요. 외국인들은 매도에 섰다가 매수로, 또 개인은 매수에 섰다가 매도로 이렇게 그냥 중간에 싹 스탠스가 바뀌는 그런 모습이었고,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 쪽 중심을 두고 움직이다가 끝에 가서 조금 이제 매수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무엇보다도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해 갔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73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48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1,04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779.58포인트, 어제보다 0.91%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게 되게 중요했죠. 왜냐하면 이제 상승 출발을 하지만 그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이제 음봉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그 도지 음봉, 그 다음에 음봉, 또 다시 음봉, 이렇게 3일 계속 이렇게 되니까 다시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고점 돌파를 시도하던 게 되게 이제 좀 무색해졌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코스피는 조금 이렇게 힘이 많이 그 탄력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은 그 5일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서 그나마 그런 대로 그냥 상승의 불씨는 그냥 유지해 가는 이제 그런 형태. 그래서 추가적인 여기에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고, 오늘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어젯밤에 그 달러 인덱스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면서 오늘은 7원 90전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1269원 40전에 시장을 끝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외국인들은 거의 비슷해요. 매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262억 순매수, SK하이닉스 200억 순매수, SDI 271억 순매수, 현대차 267억 순매수,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팔았어요. 시가총액 상위에서. 특이한 건 외국인들이 그 코스닥의 시총 1위서부터 5위까지를 전부 순매수를 했어요. 에코프로비엠 255억,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32억, LNF 338억, 에코프로 168억, 카카오게임스도 34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어요. 반면에 이제 기관은 삼성전자 865억 샀고
뭐 LG 에너지솔루션은 7억 정도 샀고 SK 하이닉스 386억, SDI 35억, LG화학 138억, 현대차 45억, 네이버 108억, 기아 17억, 카카오는 뭐 한 5천만 원 정도 팔았고요. 그렇게 됐고, 기관들이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LNF, 카카오 게임즈 이 정도 샀고, LNF를 134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관이 코스피에서 오랜만에 3천억이 넘게 매수를 보였었는데, 주로 이제 그 반도체 쪽, 2차 전지, 자동차 이렇게 산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뭐 여러분 다 뭐 아침 처음부터 뭐 출발할 때부터 우리가 생각했지만 시스템 반도체하고 반도체 장비 이쪽이 오늘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 영향도 좀 받았고, 특히 이제 우리는 그 반도체에 투자한 것에 대한 세액 공제율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 높이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뭐라 그러죠? K-칩스 법이라고 이제 부르던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 많이 하면 이제 텍스 컷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기업이나 그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8%에서 거의 15%로, 특히 이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그렇게 이제 늘리겠다, 공제율을.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부장 특히 그 매출 증가하고 설비 투자도 또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쪽 반도체 생태계가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 때문에 오늘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장비 이쪽들이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기계입니다. 건설기계는 뭐 우리가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네옴시티도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고, 이번에 이제 지진한 튀르키예도 있고, 근데 이제 정부가 튀르키예 구호를 위해서 민관 협업 플랫폼을 가동시키겠다, 이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것도 있고, 여러분 이제 그 뉴스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 튀르키예 그 이렇게 지진 잔해물들을 치우는 장비가 뭐 이렇게 좀 제대로 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비가 상당히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막 그 지원을 발표하고 뭐 이렇게 되죠. 또 우크라이나도 미국에 의해서 이제 전쟁 그만하고 평화협정으로 가야 된다는 이제 법안 상정도 하고 막 분위기가 이제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재건 관련된 건설주들,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들이 이제 그 신작 발표 기대감 등으로 게임 쪽 뭐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는 게 이제 주로 눈에 띄는 것이었고, 아시지만 이제 그 어제 오아시스가 상장 철회됐잖아요. 그 지오소프트 자회사죠. 그래서 지오소프트는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지면서 이제 실망매죠. 이게 이제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어쨌든가 오늘 시장의 특징은 오늘 밤에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어제 이제 미국도 좋은 쪽에 걸었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이거 기대를 좀 현실화 해보고 싶은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힘은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CPI에 대해서 확정적인 게 없으니까 그냥 기대죠. 그 정도로 오늘 시장 특징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어제 뉴욕 시장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오늘 밤에 발표되는 CPI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쪽에 이제 베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새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정확한
뭐를 잡을 수가 없는 시장이라 매일 뭐 이랬다 저랬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오늘 밤에 이제 그 CPI가 발표가 되는데 참 자주죠. 한 달에 한 번씩 되니까 이거는 뭐 주식 투자 하시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특히 이제 요즘에 뭐 이거 체크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저도 이제 뭐 늦게까지 이거 체크해 봐야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 그 예측치보다 높게 나온다는 거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은 좀 좋은 쪽으로 이제 기대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제일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뭐 과거는 그렇다 이 전월 대비해서 얼마냐 이게 사실은 이제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큰 폭으로 올리던 그거보다도 이제는 어떻게 줄어드느냐. 근데 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거를 0.5% 정도 블룸버그에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월스트리트의 컨센서스 0.4보다 이제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되짚어 보면 작년 10월에 0.5, 11월에 0.2, 12월에 0.1 이거 전월 대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현저하게 인플레이션이 꺾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느닷없이 이번에 이제 0.5가 되면 야 이거 뭐야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계속 보여가던 게 갑자기 왜 이러지 이제 이런. 근데 이거를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요것도 일시적으로 볼 거냐. 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시장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요 CPI 요거 볼 때는 조금 여기 이제 숨은 사연이 있어요. 요걸 좀 봐야 돼요. 뭐냐면 이제 1월부터 CPI 계산법이 좀 달라졌어요. 첫째 달라진 게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2년이었는데 이걸 1년으로 줄였어요. 이 계산 기간을.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최근 1년이 가파르게 이제 올랐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이제 최근 1년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보면은 이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계산할 때 그 전체 비중에서 그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 있잖아요. 그게 지금 33%예요. 근데 이거를 34.4로 이번에 이제 높인다는 겁니다. 높여서 계산하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아시지만 특히 이제 최근에 굉장히 그 강세를 띠고 있는 주거 렌트비 이거를 계산하면 높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아마 이제 블룸버그도 뭐 그렇게 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과연 그럼 예측대로 높게 나오느냐. 또 그걸 놓고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 이제 두 가지의 문제예요. 만약에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뭐 블룸버그에서 0.5라고 그랬는데 뭐 그거보다 낮은 그거 월가의 뭐 컨센서스 0.4? 뭐 0.3? 뭐 이렇게 내려가면 이거는 진짜 시장은 뭐 환호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높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야 이거 이제 뭐 이제 걱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조정을 하겠죠. 조정을 시장이 할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 천천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CPI가 높게 나오면 이거에서 시장이 비축비축 뒤로 밀려가고 아니면 낮으면 야 이거 봐라 인플레이션 이제 완전 꺾였다 이러고 뭐 막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단기적인 움직임밖에 보일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뭐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결국 문제는 뭐냐면 CPI 수치가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 건데 이미 연준은 얘기를 했어요. 연준 의장이 disinflationary process를 가고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고 또 그렇지만 이게 워낙 먼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끝나거나
더구나 이제 금리를 하락 쪽으로 이런 건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CPI 수치를 놓고 뭐 시장에서 해석에 따라서 단기적인 반응이 뭐 이랬다 이거는 이제 나올 수 있죠. 아, 그러면 이래 뭐 그렇지만 CPI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막 시장에 새로운 동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시장이 날아가고 뭐 그런 거 할 수도 없고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적도 거의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해마다 2월 중순, 3월 여기 시장이 별로 안 좋아요. 뭐 이게 무슨 거리가 잘 없어요. 이슈 거리가 별로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 다 땡겨 쓰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CPI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는 건 조금이야 반응을 좋게 내겠지만 이게 이제 기조적으로 시장을 가기에는 어렵고, 또 만약에 강하게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걱정한 대로 시장이 한번 접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접는다. 접는다는 표현이 되게 그런데 증권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한번 접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대형주가 못 가요. 접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슈 테마 순환이 굉장히 빨리 될 가능성이 있죠.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냥 오히려 한번 접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 지금 뭐 낙관론, 비관론 막 있는데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한번 크게 빠진다, 다시 한번 빠진다 이러니까 자꾸 그러지 말고 그냥 빠지면 오히려 마음 편하지 않냐. 그러니까 계속 이게 숙제 검사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참에 아예 그냥 한번 접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접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우린 또 이제 뭐 진짜 제대로 정리해서 시장을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지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어정쩡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전체적인 하락 추세를 잠깐 올라갔다고 이게 뚫고 나간 건지 아닌지 이것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 그냥 들어왔어요. 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도 않든. 그러니까 차라리 접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시장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게 무슨 뭐 환호를 하고 조금 단기적으로 오르건 좀 떨어지건 우리는 그냥 시장을 편안하게 보면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편안하게 시장을 보시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그 이슈 순환이건 아니면 대형주가 가다가 쉬건 또 가건 이거보다 그 각각의 매매 원칙대로 이게 여러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에요. 수급이 안 되면 대형주도 빠져요. 그러니까 뭐 함부로 익절이죠. 익절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2020년처럼 그냥 폭발적으로 갈 때야 그렇게 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흔들리는데 익절 안 하고 뭐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오래 고생할 생각하셔야 되고 그냥 보름에 한 번씩 주가 보세요. 그냥 뭐 나는 길게 보는 거니까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보셔도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짧은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시그널을 주면 매도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익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신호가 오는데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질문 많이 주시고 제가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에서 제가 10일 파동선 얘기하면서 파동 기울기가 살아있나 죽어있나도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5일 깨졌어. 한 번에 확 던지고 이러는 거 아니다. 이제 제가 그 말씀도 드리잖아요. 분할해서, 항상 매매를 하시라. 근데 그런 것만 갖고 계시면 마음에 딱 원칙만 매수도 역으로 똑같이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되게 편한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은
들쭉날쭉하고 되게 복잡한데 나는 편하게 시장을 보겠다. 왜? 내 매매 원칙 기준대로 보겠다. 이러면 시장이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들쭉날쭉하는 시장을 그냥 막 뒤쫓아서 막 다니면 아니면 롱텀으로 몇 년 보고 투자한 건데 매일 주가 들여다보면서 가슴 졸이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매매 잘못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시장을 볼 수밖에 없다. 올해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증시 환경이 상당히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까지의 그런 우리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그 투자스쿨 줌 라이브가 있는 날인데 오늘은 주로 이제 뭐 엔터주하고 수산 쪽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시장 얘기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스쿨 회원분들은 7시에 이제 다시 줌으로 뵙기로 하고 오늘 시장은 오늘 저도 이제 늦게까지 좀 있다가 CPI 나오면 또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미국 시장 어떻게 반응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좀 시장이 뭐 좋은 쪽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시황적인 이렇게 끝내고요. 내일 중요하죠. 내일 미국 시장 어떻게 반응했나, 또 우리 시장 어떻게 되나, 내일 장 끝나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